자,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하고 함께 잘하는 와이낙 국어 강사 오승욱입니다. 자, 오늘은 영동1고 1학년의 학교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주안점 및 수업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출제 경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1고의 내신 출제 경향 범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높은 문해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6월 모의고사의 비문학 지문, 9월 모의고사의 현대시, 극 지문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교과서의 문학과 문법 지문이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문학과 문법,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독서 지문까지 모두 결국엔 출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짧은 시험 대비 기간 안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능력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문해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유리한 시험이 되겠다는 뜻이겠지요. 자, 두 번째 경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넓고 높은 문법 비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영동1고에서는요, 선택형 26문제, 서답형 4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형 13문제, 서답형 2문제가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요, 영동1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교육과정 개정 이전부터 한 번의 중간고사에는 문학을 혹은 문법을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문법을 전혀 출제하지 않는 이런 식의 그 출제 형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이렇게 문법 범위를 몰아서 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서 보는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를 모두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영동1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이러한 영동1고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비의 주안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형광펜 작업입니다. 형광펜 작업은요, 말 그대로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기록을 해두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단순한 작업이지만 사실은 정말 효과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문해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먼저 활용을 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이 단어를 찾은 후에 교과 수업을 듣게 되었더니 실제로 아이들의 그 이해력과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파지 능력도 상당 부분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국어 교과에서의 그 효과와 효용은 말할 게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는 말 그대로 한 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필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보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희는요, 자습서나 혹은 노트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학교쌤의 필기를 정리를 하고 또 같이 수업을 듣는 영동1고 친구들의 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서로 다른 필기를 보게 되면요,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 반 필기와 타반 필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리는 부분을 단순히 고치고 끝나지가 않고 여기에 함께 단권화를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인지 능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출제자의 출제자의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혹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시험지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선택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맞고 틀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한 개의 선택지에서 2가지 이상의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이 맞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표시를 해버리게 된다면요, 뒤에 부분이 틀리거나 해서 정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근거 찾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저희가 근거를 찾는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답을 느낌과 인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또 안 돼서 답이 안 되겠네요. 얘는 두 부분이 다 맞아가지고 답이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저희는요,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될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풀이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낫에서는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는 이야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낯설고 미숙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전략을 설명을 해줘도 바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또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텀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텀을 줄여서 성장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클리닉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자습이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상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클리닉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강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학습 전략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단순히 답을 맞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수업을 오는 그 날에 함께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날짜에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는 수업만 듣고 그날은 집에 갔다가 다른 날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추가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으니 클리닉을 활용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영동일고 문제를 만나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일고 실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요. 중세문법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훈민정음 원해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면서 이 훈민정음 원해본과 이 보기에서 나온 중세문법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답을 찍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답이 왜 될 수 있는지, 왜 얘는 답이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걸 저희는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두음 법칙, 선어말어미 오,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의 기능, 관형격 조사, 시옷, 그다음 주격 조사를 모두 알아야 이 선택지들을 판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것들을 정확히 다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문학 지문이 아니고 문법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끊어읽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면은 문법 지문인데 판별해야 될 것이 2가지 이상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선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선지를 위주로 살펴보자면요. 자, 맹간온이에서 선어말어미 오는 A의 니로리라에 쓰인 오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지, 틀리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여기에 선어말어미 오가 쓰였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홀배에서의 배, 그 다음에 바이에서의 배, 바이에서의 이. 자, 이 부분에서 역시 이 주격조사인 이와 영형태가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판별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린 이읒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모두 맞다면, 실제로도 여기서는 다 그게 맞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틀렸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린 히읗은요,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견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절음보라거나 가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사용된 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끊어읽기를 나타내는 절음부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볼 같은 경우는요,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것들이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 선지가 나를 틀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도 여기에다가 정확히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단권화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단권화에 반영을 하려고 봤더니 자, 영동일고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이런 그 선어말어미 오 같은 경우는요, 프린트로 이제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강조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먼저 처음에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스키마 만들기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뭐냐면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배경지식이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어떤 세상을 보는 인지도식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틀이라는 것인데 처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다 보니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낯선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꼽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요, 영역도 되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 영역에 따른 그 풀이 방법들도 다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 3개월 만에 이 모든 영역에 대한 풀이 방법을 다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영역을 마스터하기까지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특징이 있지라는 거에 대한 기초, 토대는 다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학, 화작독, 문법으로 나누어서요. 그 세상을 보는, 이제 국어 세상을 보는 그 인지 도식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에 문학사 대비를 하고요. 이때 향가, 고려가요, 시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를 중심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요. 의문, 단어, 문장, 즉 현대국어를 모두 저희가 한 바퀴 예습 복습을 끝내도록 하는 건데요. 막상 이제 학기가 시작되다 보면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의 문법을 쭉 이어서 끝내야 합니다. 자, 4월부터 6월 본격적인 내신 대비 기간에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적어놨듯이 영동일고는 4월 말에 이제 중간고사를 실시했고요. 6월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모의고사가 있었고 7월 초에는 또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받고 기말고사 받는데 사실 여기에 수행평가 또 적어놓지도 않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간고사처럼 한번 시험 보고 나서 한참 푹 쉬고 잘 쉬었다가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볼까 해서 기말고사를 보고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4월부터 6월이라는 시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몸에 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월부터 8월 여름방학이 찾아왔는데요. 이때 붙인 제목은 약점은 없다. 보완점과 강점뿐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이 찾아올 때쯤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번씩 이때 갑자기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히려 내가 생각보다 고등학교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쉽지는 않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점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점으로 더욱더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고전 시가에 이제 가사가 추가가 됩니다.
가사라고 하는 건 고전시가 갈래 중에 가장 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2학기에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사를 함께 대비하다 보면 고전시가 전반에 대한 이해력도 좀 높아지고요. 자신감도 많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문법은요, 중세국어를 살펴봅니다. 중세국어 문법은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중세국어 자체의 양은 많지 않지만 현대국어와 비교를 통해서 지식이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그 지식이 많이 사라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나서 중세국어 문법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2학기 내신은요, 1등급 붙이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제목을 해독과 종합을 넘어 의도 파악까지라고 붙여봤는데요.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쯤이면 익숙해졌을 사전 찾는 걸 얘기합니다. 종합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은 것을 바탕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작품 전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출제자 혹은 작가의 눈으로 이 작품이나 모든 텍스트에는 그냥 쓰인 부분이 없다고 강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작가가 되어서 내가 이 부분을 왜 썼을까? 이 한 줄의 문장은 왜 추가가 됐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출제자와 작가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영동일고의 학교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자,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는요, 도구교과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국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나의 지식을 확장하고 삶을 꾸려가는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대학까지의 공부가 아니라 대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수단이 필요하겠죠. 더 좋은 수단,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한데 이런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고 쉽고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간이 조금 더 즐겁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고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Y학국어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웃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하고 함께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부터는 Y학국어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동1고 학교 특성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